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희입니다. 오늘도 오츠엘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다음 주 시장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할 거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시원하게 빨간불 켜내줄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공략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츠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진행되는 동안만 우측 하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이 QR코드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코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클릭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1년 11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와 함께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 양 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란불 켜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1%대가 넘는 하락세 연출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에 가까운 지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미중 갈등이 이제는 조선업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 중국의 조선 그리고 해운업 불공정 이런 거래 관련해서 조사를 요청을 하면서 반사이익으로 국내 증시에서 이런 현대임스와 같은 조선주들 강한 상승세를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건 사업 규모만 해도 약 2천 조 원을 웃돌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SG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에 약 10년간 이런 아스콘을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르는 테마들을 뒤로 하고 또 AIO 전문가님의 오늘 다음 주 시장에서 오를 수 있는 포착 테마로 가져오신 테마는 저희 저피비열 관련주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발 더 나왔다. 외국인이 쓸어담는 저피비열 관련주라고 오늘의 이 타이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줬던 건 금융위원회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강세가 나타나줬습니다. 이 연기금과 같은 기관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장이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은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만 저PBR 관련주 아직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전문가님께서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또 밸류업 ETF가 4분기에 신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분기까지 준비를 끝마치고 4분기에는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들을 발표를 하면서 또 이런 4분기에 ETF가 상장이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오늘의 저PBR 관련주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인 대거 유입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업과 지금 하고 있는 본업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늘길이 열리고 있고 또 중국인이 이런 한국을 방문하면서 유입이 되면서 해당 종목 역시나 매출 상승이 된다면 또 주가 상승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기업의 개별 이슈로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만 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투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의 저PBR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2부에서 저희가 전문가님 모셔보고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저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 시장 모두 조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지만 또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시장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수익의 정석 방송 통해서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치열 전문가님 모셔보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자, 요새 또 장이 좋을락 말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오늘 또 안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왜 이렇게 장이 하락을 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CPI가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이 많이 예상치보다 많이 웃돌은 상태에서 이제 PPI까지 예상치보다 웃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준금리 인하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불안감이 약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많이 나오는 섹터라든지 종목이라든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한다. 만약에 오늘 장에서도 막 오르다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녀석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결과적으로는 크게 오를 녀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사실 오늘 방송 전에도 이 종목이 왜 안 올라가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만큼 결과적으로는 목표 주가 굉장히 크게 잡아도 되는 그런 녀석들만 제가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아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수익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 생성되는 우측 하단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과 함께 그동안에 우리 오치아 전문가님께서 수익의 정석 방송 통해서 이제 좀 공략을 해주셨던 방송 공략주들 상승률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갈 텐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두 자릿수 때, 세 자릿수 때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해주셨고 가지고 오신 종목들의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이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 관련주들에 있어서 특화된 전문가님이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이렇게 큰 상승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오셨을 거라고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적극적으로 방송 시간 이내에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네. 약간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제 금요일 하루만 딱 전문가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뭐 어디 다른 경제 방송에 출연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죠. 팍스경제 한 방송에만 이제 출연을 하시는데 또 수익의 정석 요 프로그램에만 그쵸. 전문가님이 금요일 딱 1시간만 출연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또 그 동안에 이제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금요일 3시만 기다린다 하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전문가님.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네. 좋은 종목을 네. 좀 꼽아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 같이 하실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그쵸. 전문가님이시다라는 제가 원래 말씀을. 그 네. 다이아몬드도 많이 깔려 있으면은 네. 의미가 없어요. 발에 치이면은 그게 자갈이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제가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하차하고 있어요. 다 하차하고 있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정석만 하고 있는데 자 수익의 정석에서 가지고 온 이 수익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바로 수익을 내는데 정석적인 움직임이지 않나.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에서 내지 2달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한가 한 번 먹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자 1월 달에만 상한가를 3번 연상 어쨌든 나오면서 코세스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15,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잡아도 되는 녀석이다. 오늘 또 올라가더라고요. 역시 이걸 보면서 역시나 대단한 녀석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뭐 코난이라든지 코난도 아주 움직임 좋습니다. 뉴프렉스, 라운피플, 램디스테크 전반적으로 다 뭐 AI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오늘
그러면은 또 AI를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휴머노이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또 떴어요. 어제 이제 맞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쵸. 공개가 됐는데 막 공개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대단합니다. 명령을 수행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보셨구나. 네. 이거 먹을 것 좀 줘라 네. 했더니 갑자기 사과 탁 주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세상이 정말 대단하다. 제가 봤을 때 이걸 보면서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30년도 즈음에는 휴머노이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스튜어드처럼 집사처럼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을 거 달라니까 이거 식탁에 있는 사과 주고 왜 사과를 줬니 물어보니까 먹을 게 식탁에 사과밖에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여기에서 로봇주들도 네. 잘 가더라고요, 전문가님. 그쵸, 그쵸. 잘 네. 가죠. 저희 제가 이 중에서 뭐 한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아니죠.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로봇 나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초기 버블이 약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조금 빠져줘야 됩니다. 조금 어. 빠지는 게 지금 이 기사가 떴잖아요. 네. 이미 한 발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 로봇, 그쵸. 그 엔젤 로보틱스인가요? 아, 오늘 이제 공모주 청약도 네. 그러니까 그 또 상장을 하면은 로봇주들 또 잘 갈 수 긍정적이죠. 있지 않을까 아, 하는 생각. 그런 기대감도 좋아요. 네. 하지만 요새 네. 그 상장된다고 해서 그 뭐 IPO 한다고 해서 그 힘이 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일단은 로봇주 사실 장기전으로 보면 긍정적입니다. 장기전으로 네. 보면 긍정적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약간 조금 더 눌려줘야 되지 않을까. 코난 이 녀석도 조금 더 눌려주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뭐 휴림 로봇 같이 조금 경고받고 있는 그런 애들은 안 됩니다. 그런 애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고 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치열 이 양반 그렇게 뜸을 들이냐.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저 PBR 관련주입니다. 자, 저 PBR이 뭔가? 저 PBR 옆에서 맨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요새 투자하면은 저 PBR 관련주 잡아라. 밸류업 프로그램 하는 거 잡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저 PBR에 대한 그 관련주가 간단하게 좀 보자면은 뭐 자동차도 있고요. 뭐 금융 그리고 뭐 소매 유통에서도 뭐 보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거 쫙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다가 돈 굉장히 잘 버는 애들. 네. 그런데 소외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애들.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는 그나마 비교적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상섬생명도 있는데 삼섬생명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고 지주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저평가예요. 유통되어 있는 그 주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금융에서 신한지주, DGB 금융지주, 하나, 우리 다 지주사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애들도 사실 네.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제가 가장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좀 빨리빨리 움직여 줄 수 있는 녀석들이 네.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과 발맞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중에서 뭐 요새 젊은 사람들 2030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스튜어드십 개정안으로 인해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 그리고 하늘길이 거의 회복이 됐어요. 네. 거의 회복이 됐죠. 지금 뭐 제가 오기 전에도 기사를 좀 봤는데 어느 기사에서는 70%, 어느 기사에서는 80, 90% 이런 식으로 다 천차만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70% 이상은 하늘길을 회복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호캉스. 자, 호캉스가 어마어마하게 열풍인데 제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하기에 앞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갔다 왔어요. 네. 실제로 제가 두 발로 탁 걷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돈을 진짜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한번 싹 둘러봤죠. 요 기업을 또 갔다 다녀오셨어요?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래요? 좋더라고요. 네. 야, 오늘 또 돈을 이렇게 혼자 호캉스 예. 즐기고 오시기에요? 혼자 네. 이렇게 돈을 막 뿌리고 네. 갔다 왔는데 네.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또 오늘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호캉스도 즐기고 오시고 또 엄청 쉬다가 오셨을 거 아니에요. 즐기고 그렇죠. 오셨으니까 그렇죠. 또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즐기실 수 있도록 아. 웃음이 좀 나실 수 있도록 오늘 시장 너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 저도 힘이 같이 빠지거든요, 전문가님. 이게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에다가 투자를 네. 하면은 네. 이 기업으로 호캉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여기로? 네. 어, 제가 좋네요. 봤을 때 네. 한
그래도 한 300 네. 정도는 투자를 해야 정말 작게 최소 네. 미니멈으로 300 정도는 투자를 해서 상한가 한 30%를 딱 받으면은 이제 그 돈으로 이 여기 호캉스 가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전문가님 잠시만요. 또 전문가님 살짝 이제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공수표 이렇게 날리시면 안 된다고 저희 경국장 드리는데. 네. 근데 뭐 1, 2월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워낙에 또 잘 상승률이 나왔어요. 컸기 때문에 그럼요. 네, 오늘 종목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 확률적으로 2분의 1, 50% 확률이면은 이 기업 다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눌려 그쵸.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네. 기업 정말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앵커님 제가 봤을 때에도 네. 그 많은 그 국내 문제점들 있잖아요. 네. 이 국내 문제점들 밸류업 프로그램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큰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앵커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나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발표가 되기 전에 기대감이 상당했고 발표가 그쵸. 되고 나서는 조금 저 PBR 관련주들이 크게 가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힘들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발돋움을 꿈틀꿈틀 움직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 특히나 이 저 맞아요. PBR 관련주들을 굉장히 많이 포트에 담고 있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일단 선례가 있으니까 일본이 했잖아요. 일본이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사상 최고가 이렇게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저 PBR 관련주를 통해 가지고 일본 애들이 일본 그 기업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한국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국내 그 문제, 증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2-3시간씩 계속 해야 되는데 자, 국내의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정말 별로인 단어예요. 정말 별로인 단어. 너무 싫은 단어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은 외국에 있는 제품들도 한국에 갖다 놓으면 싸지는 것처럼 야 한국에서는 저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은 값싸게 할인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의 가치평가 현황 그러니까 PBR을 보자면 미국이 3위 이상입니다. 3 이상이에요. 그리고 인도도 2.5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재작년 그 기준이기 때문에 훨씬 넘었습니다. 훨씬. 왜냐하면 인도 니프티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제가 봤을 때 이 가까이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는 그러니까 PBR 1대가 평균치로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그러는가? 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싼 걸까라고 좀 보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가 주주 환원을 하지 않습니다.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1억 천금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한 1억 넣으면은 한 내일 모레 되면 1억 5천 되어 있고 이런 아주 꿈 같은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거지 다른 외국인 분들은 배당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에 투자를 해가지고 꾸준히 배당금만 받고 살아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배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그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에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 내가 너희들한테 왜 줘? 얼굴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버리는 거죠. 매몰차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그 증시 수익 배당 수익률이 1.3%입니다. 1.3%. 말이 안 되게 낮은 거예요. 다른데 뭐 야 벨기에는 5%가 넘습니다. 평균 배당 수익률이 5%면 배당 좀 잘 준다 하면 한 20%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외국인들의 그 수급적인 측면이 이게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 강의 계속 진행합니다. 지루해도 어쩔 수 없어요. 참으세요. 눈 크게 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돈 버는 겁니다. 자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좀 중요한 게 그 스튜어드십 이라는 게 있어요. 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7가지의 그 코드가 있는데 그게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에 직결되어 있는 게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 그 개정안을 보면은 좀 기업에게 뭐냐 그러니까 투명한 가이드라인.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여기에 돈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관련 공시라든지 뭐 원칙에 대한 것들, 내용에 대한 것들,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그 표로 보여주고 주주들에게 공개를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배당에 대한 것도 공개를 하고 이 이후에는 이 기업들에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거를 원래는 연기금에게는 의결권이 없었어요. 이 연기금에게 의결권이 없었습니다. 그 국민연금 기금에 그 의결권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 의결권 넣자. 2017년도에 그 스튜어드십 코드가 들어오고 나서 발의가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연기금에게 의결권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 의결권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주주들에게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행사가 되는 건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배당 성향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55% 높아졌다. 한마디로 그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배당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의결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7년 만의 개정입니다. 7년 네. 만의 개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토대로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소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소외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분위기만 잘 타고 이슈만 잘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PBR 1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은 네. 정말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이 기업도 네. 야, 이 기업은 진짜 못 가도 100%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업이니만큼 네.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제가 힌트 자세히 하나 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미 아실 테지만 전문가님이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 건데 이게 또 일본을 벤치마킹한 거죠. 일본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연기금의 참여가 이제 독려가 되고 촉진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시장이 이제 강세를 나타냈던 이유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개정하겠다라는 7년 만에 이제 개정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 시장을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시기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의 돈을 투자를 할 때 이제 지킬 의무 같은 것들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겠다는 이런 배경에는 또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관련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PBR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가님 말씀으로는 상한가는 물론이고 100%의 상승률까지도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그만큼 모멘텀이 강력한 오늘의 방송 공략주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종목명을 저희가 방송 중에는 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딱 실행하셔서요. 후면으로 좀 실행을 하셔서 QR코드에 한 3초간만 가져다 대주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방송 시간 한 25분 남았는데 25분 후에 정확하게 종목명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기업이 이제
저 PBR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하겠다라고 7년 만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ETF 상장에 관해서도 또 그쵸. 같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4분기에 이제 상장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수혜를 같이 받을 수가 있겠죠, 이 기업이? 크게 수혜받을 네. 수 있습니다. 음.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떻게 네. 그 승인이 승인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사실상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많은 그 각 글로벌에서의 인정을 해주느냐 마냐의 그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밸류업 ETF를 만들어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 많은 글로벌에 있는 그런 시선들이 직접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들은 정말 평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다? 지금 내가 당장 돈을 갖다 부어도 이 돈이 마이너스가 나진 않겠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밸류업 ETF 4분기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밸류업 ETF가 뭐냐? ETF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펀드입니다. 펀드. 그냥 상장되어 있는 그런 지수들을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치를 만들어서 추정을 하는 그런 펀드를 상장을 시킨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밸류업 ETF에는 PBR이 0.2인 기업, 0.3인 기업, 0.5인 기업, 0.8인 기업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많은 그런 기업들에게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의 그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평균치를 낸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밸류업 ETF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그 국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가 봤을 때 많은 그런 기업들이 네. 주가가 눌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훌륭히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뭐 저평가되어 있다, 낮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하고 있다. 다 한마디로 하는 게 결국에는 국내 기업이 굉장히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주요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2013년부터 2022년 연평균 수치입니다. 수익률 네. 수치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연평균 수익률이 1%대, 다른 기업들은 5%가 기본이고요. 일본이 그렇게 지지부진했다더라 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이다, 몇십 년이다 막 이야기를 해도 결국에는 거의 6%대에 준하는 수익률입니다. 미국은 12%고요. 인도 7% 훌륭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장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1% 한마디로 남들 다 올라가 있을 때 고점 갱신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내려간 상태다. 결과적으로는 저평가 기업들을 지금 담을 때다. 지금 뭐 성장주라 해가지고 막 이미 부각을 받고 있고 막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애들 말고 제가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네.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봇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휴머노이드 사실 제 전문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제 전문 분야이기 전문가님. 때문에 네. 휴머노이드 이거 싹 보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로봇주. 지금 로봇 네. 애들이 약간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약간 이쪽에 유아프레스 관련되어 있는 왜냐면 팔 움직임이 요거 유아프레스 얼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꾸준하게 말씀해 그렇죠. 주셨거든요. 이런 전문가께서. 것들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휴머노이드 필수인데 이거 손가락 위에 프레스 하나하나 몇 개야 이거 이것만 해도 돈이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이번에 로봇을 할까 아니면은 이번에 저 PBR 관련주를 할까 네. 고민을 하다가 약간 좀 색다르게 이거 공략을 해서 크게 빵 터지는 걸 보여주고 오치얼은 네. AIO가 아니라 그냥 주식오다.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왔는데 저 PBR 관련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그리고 이번에 밸류업 ETF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밸류업 코드 죄송합니다. 밸류업 그 ETF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결과적으로 한 6월 달에만 해도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그 선반영 되기만 하면 5월 달, 그러니까 네. 딱 2달만 여러분들이 2달만 기다리셔도 이 기업의 한 50%에서 6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밸류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제시를 하기로 했는데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서 이제 발표를 하거나 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라서 시청자분들께서 또 저희는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미리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또 오치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저PBR 관련주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받아봐 보시고 또 포트에 굳이 담지 않으셔도 과연 진짜 올라갈 수 있는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인지 한번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시간 20분 이내에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이 없는 날에도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종목에 대한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함께 나누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철 전문가님께서 그동안에 참 지수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크게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참 공략을 잘 해주셨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 공략주 그동안의 상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관련주는 뭐 물론이고요. 온라인 결제 관련주였던 NHN KCP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4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드렸던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렸던 방송 공략주인데 당시에도 이제 온라인 결제 관련주를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해서 좀 의아함을 가지신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2월 2일 방송 종목이었습니다. 해당 종목 보시면 음봉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한 이후에 또 40%의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고 또 물론 이 종목 역시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일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에 저희가 같이 올라탄 게 아니라 무엇보다 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큰 상승률을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저PBR 관련주도 전문가님께서 크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가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또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뭐 저PBR 관련주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를 해주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쵸. 전문가님 오늘 방송 공략주로 이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또 저는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가님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서 이제 중간에 좀 참고 있었는데 뭐 로봇주도 고민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럼 두 종목 중에 이제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늘의 방송 공략주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받아가실 수 있는 거고 로봇 관련주도 이제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이제 저PBR 관련주와 같이 해서 선물 세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같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거 일단 제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 사실 금요일이고 장이 끝났으니까 네. 오늘 방송 끝나고 제가 차트를 한번 쓱 보면서 네. 왜냐면 제 그 관심 종목에도 로봇주들이 쭈르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서 또 이제 네. 그럼요. 당연히 다들 있을 겁니다. 그럼 쭈루룩 이제 좀 방송에서 같이 자,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전문가님? 쭈르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골라줘야죠. 그리고 오, 골라드리고 이 네. 중에서 또 언제 매수 타점 이런 게 좋다 네. 이런 거를 안내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왜냐하면은 그냥 삼성전자 좋습니다 하고 말면은 그 안 그쵸. 좋은 걸 누가 네.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누가 몰라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오늘은 1+1으로 자, 오늘 종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우 그래요? 네, 오늘 종목 끝나고 제가 방송 끝나고 종목 하나 추가 보너스 종목으로 네. 로봇주 하나 더 드릴 텐데 네. 이거에 대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거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하나하나 안내를 받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저희 시간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차트 먼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아, 저 차트요? 약간 너무 궁금해서 아, 살짝 자, 지금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저 PBR 관련주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자면 야, 위에 매물대도 많고 약간 보면은 걱정이 돼요. 야, 이거 이러다가 우후죽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일단 쌍바닥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고점 18,550원에서 지금 어제장 13,000원대, 12,000원 후반대 여기까지 마이너스 30%거든요. 네. 그러면은 야, 진짜 박앤세일을 30%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 이거 죽었네. 이 기업 완전 끝난 기업이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재무제표를 봤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1600%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1600% 올랐습니다. 1600%.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갔다 했잖아요. 네. 이 기업에 갔습니다. 탐방을 했어요. 제 돈 주고 내돈내산했습니다. 가가지고 싹 봤는데 와, 그 한국인 반, 중국인 반.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네, 네.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고 심지어 제가 수영하려고 막 가는데 발에 치여서 수영을 못 하겠어. 발에 치여서. 그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네. 야, 그러면은 이 기업 돈을 작년보다 올해 더 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올해 초에 또 춘절하면서 그 중국인 유커 대거 유입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이거 저 PBR 관련주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상승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아 그래 차트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 네. 그것만 알려줘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가격 전략이 이제 그쵸. 궁금한 거죠. 자, 네. 그냥 그 12,000원 아래서만 12,500원, 12,500원 아래서만 여러분들이 언제든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언제 팔면 되냐? 네. 전고점 뚫을 때까지 갖고 계세요. 전고점 뚫을 때까지 갖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전고점 뚫었다.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세요. 야, 오치열 이 양반아 이거 전고점 뚫었다.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그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 더 오래도록 가지고 계시고 네. 못 가도 2만 원까지는 홀딩하고 오.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소한 못 가도 이 기업 제가 쓱 봤는데 최소한 못 가도 2만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 저PBR 관련주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정확하게 세워드렸습니다. 12,500원대 아래에서는 공략을 해봐도 좋다, 진입을 해봐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이제 목표가를 저희가 설정을 해봤을 때 전 고점을 뚫을 때까지 한번 뚫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타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점에서 공략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생방송 공략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딱 12분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지나시면 다음 주 금요일 3시에야 오치열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 진행되지 않는 한 주 동안 이 종목으로 또 수익을 조금씩 보고 있을 때 시청자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실행하셔서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PBR 관련주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 종목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한번 세워봤고 네. 뭐 전문가님께서 힌트를 좀 많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쵸. 저는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제 투자 포인트들 중에서 또 조금 눈에 띄는 점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코스피로 또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일단은 그 이전 상장을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원래 이제 코스피의 그 규정
안이 있어요. 코스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매출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50억 원 이상, 연간 영업이익 50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충족을 못 시키게 되면은 네. 조금 빠져서 코스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다가 뭐 코스피는 S&P고 나스닥 코스닥은 나스닥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규정에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녀석들도 코스피로 이전해서 상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코넥스에 있는 것들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것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더 넓은 곳으로 가겠다. 내 뜻을 더 넓은 곳으로 가서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안전한 그 지붕이 있는 그런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 이게 왜 괜찮냐 하면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코스닥이라고 하면은 언제 당장 망할지 모르는 회사들. 약간 이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언제 조금 안 좋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약간 좀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코스닥에 있던 기업이 코스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야, 이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할 기업이 아니구나 하고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도 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으로 뭐 10% 상승 나오고 이렇게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 한 표를 쫙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자면 2008년 이후에 코스피 이전 상장,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주요 기업의 주가 변동률을 보자면 전반적으로다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조금 떨어진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이걸 보자면은 막 250% 오른 기업도 있고요. 40%, 180% 그리고 오. 10%, 97% 이런 식으로 오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을 한 기업들은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빠져 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딱 보시면 셀트리온만 해도 셀트리온은 그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특수한 환경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로 다시 빠지게 되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주들이 좀 있었고 그거 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 흐름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2008년 이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통계치를 냈을 때 네. 거의 모든 기업들이 30%에서 35%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만약에 이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은 부각을 받겠죠. 부각을 받을 거고 못 가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가족 단위로다가 아들, 딸 손잡고 네. 부모님들이 딱 모시고 데리고 가가지고 딱 이제 시간 보내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저렴한 곳이면 워터파크 얼마죠? 한 5만 원 하나? 6만 원, 7만 원 하나 그 정도 하잖아요. 자, 거기는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웬만한 기념일 아니면 못 가겠다라는 생각인데 보면은 세상에 부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야, 사람들은 참 돈을 많이 잘 벌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포인트를 좀 찝어드리자면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에 뒷받침해주는 그런 개정안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이 약 1,000조가량 저 PBR 기업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에 의결권을 준다. 투자자들에게 조금 우호적인 그런 이슈들이 계속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조 연기금이 유입이 된다면 콩고물만 떨어져도 웬만한 기업들의 상한가 한 2방씩은 올려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중국의 하늘길 회복으로 중국인들 유커의 대거 유입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의 큰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호캉스, 숙박어플의 영업이익이 8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80%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나도 이런 것들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한번 배워놓으면 이거 갖다 팔면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숙박 그런 업체에다가 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 한마디로 숙박 업체입니다. 숙박 업체. 뭐 리조트가 될 수도 있고요. 숙박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카지노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많은 그런 복합 뭐라고 합니다. 복합 리조트 네. 단지인가? 어쨌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마지막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있는 그런 기업이다. 요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둘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생방송 공략주, 저 PBR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5분 남짓 남았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빠르게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야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800명에 가까운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그동안에 시청을 꾸준하게 이 방송 하셨던 분들은 오치열 전문가님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방송 공략주로 수익을 잘 내시는 분이다. 방송 공략주 가지고 오는 종목마다 좀 쏙쏙 올라가는 종목만 뽑아주시는 그런 전문가님이시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테지만 또 새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 상승률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종목이 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1월, 2월 또 저희가 금요일 딱 하루밖에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1월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고 오셨던 이제 5가지 종목 모두 다 10%대의 상승률이 가장 적은 상승률이고요. 상한가 간 종목이 2가지 종목 그리고 세 자릿수 대 상승률 100% 이상대의 상승률을 보여주셨던 종목도 또 한 가지 종목 뉴프렉스라는 종목으로 담겨 있다는 점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월 시장에서 딱 2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2가지 종목 모두 다 이제 10%대 40%대의 상승률을 이뤄내신 전문가님이시다라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3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 오늘 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공략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또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격 전략들 또 정확하게 세워드릴 수가 있고 타이밍적인 부분도 도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한 2분 남짓 남았거든요. 네. 오늘 방송 종목 전문가님께서 좀 고심을 이렇게 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로봇 그쵸. 관련주와 함께 이제 어떤 종목 좀 선별을 해 올까 이렇게 고심 끝에 가져오신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장기간 꾸준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지금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과연 이 종목이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일까 하는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사실 저는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 이슈들 이런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2달이면 이미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2달도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나는 2달은 기다릴 수 있다. 대신 2달 네. 기다려서 50% 수익 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2달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걸 2달도 못 기다리시면은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리고 2달 기다려서 저희가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행복함을 좀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기업은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올해 최초로 배당 지급을 개시를 합니다. 주주 환원을 그쵸. 또 하는 배당 지급을 개시를 네. 했고 그리고 그 기업 내적 외에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또 이제 정부에서도 거래소 내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한 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전담 부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밸류업 자문단까지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봐도 이 기업들의 주가 부양에 대한 움직임은 이미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주요 기업들의 3월 주주총회가 열리죠. 주주 환원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나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저희 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